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한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가면서 이날도 움직였었는데요. 미국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옵니다. 0.1%씩 약간 좀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만 0.4% 밀리게 되면서 전 거래일만큼 또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1%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밤에는 0.1%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조금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 섹터들이 상승을 했었고, 간밤에는 오른 섹터와 내린 섹터가 비슷하게 조금은 팽팽한 그런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나았습니다. 1.4% 올랐는데요. 약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겠고요. 산업재 쪽에서도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 속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 섹터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부진한 쪽 보시면은 서비스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 결국에 나스닥의 하락과 연동되면서 이날 가장 많이 밀렸고요. 이날 시장이 약간은 부진한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휴메나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의료 장비 쪽에서 차익 매물과 개별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0.5% 섹터가 밀렸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왼쪽 상단은 거의 다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에 조금은 방어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차별화 장세가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대형 IT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밀린 게 구글 정도가 되겠습니다. 1.4% 하락을 냈고, 이제 그 뒤로 등락률 순서로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3월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행 섹터의 하락에 힘입어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았던 게 IT가 되겠는데요.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 계속 쏟아지게 되면서 이날 특별한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조업체 쪽에서는 대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장비주들은 더 많이 밀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부진한 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시간 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당장의 실적에 실망을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수치라든지 자세하게 좀 짚어봐 드리고요. 이날 제조업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0.4%,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이 0.8%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아울러서 이제 AMD 같은 이제 경쟁사가 되겠죠. 2.1% 밀리면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는 램 리서치가 2.1%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어와 보실까요? 이제 이쪽에 서비스 섹터가 가장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OTT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디즈니가 0.8% 밀렸는데, 이런 디즈니의 악재가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일으켰고요. 다른 OTT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까지도 동시에 마이너스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디즈니 쪽에서 메타버스 사업부를 없앤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디즈니도 밀렸고, 이제 그 옆에 메타 플랫폼스도 밀렸고, 엔비디아, 로블록스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오늘 국내까지도 연결이 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장주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포드 빼고는 테슬라, GM 다 밀렸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규제 당국 쪽에서 모델 X, 그러니까 SUV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악재 속에서 1.3% 하락했고요. GM도 1.3% 똑같이 밀렸는데 이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 강제 노동 이런 거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보를 좀 요구를 하게 되면서 악재로서 받아들였고 이날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속에서 테슬라 그리고 GM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이제 은행과 관련된 악재들이 많이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형주 쪽에서는 아직까지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은행 쪽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3% 오른 것에 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 밀렸습니다. 혼조긴 한데 하락한 종목의 낙폭이 좀 더 깊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형도 역시 혼조인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2.4% 밀린 거에 비해서 US 뱅크오프라든지 PNC 파이낸셜은 1% 중반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중소형 은행단에서도 여전히 우려가 조금 더 깊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합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회계연도상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부진한데 전망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자막에서 나가는 걸로 보시다시피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매출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36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손실입니다. 1.9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53%나 급감해버린 성적표고요. 그리고 주당 순손실 역시 예상보다도 더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부진한 실적들을 보여줬고 메모리칩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원까지 이런 삭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악재가 좀 더 도드라지는 흐름입니다. 장중에 0.8% 밀렸고요. 59.2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다음은 정유주 중에서 중소형 정유주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되겠는데요. 워런 버핏 효과 덕분에 상승을 합니다. 추가로 이 회사 종목을 더 많이 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3일과 27일 이틀 동안 총 2,800억 원 규모로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번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덕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 종목을 사서 S&P 500기업 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에 대한 입지를 더욱더 공고화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이 회사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완전히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시장에서는 나왔습니다. 이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4.2% 하락하면서 장대 양봉 강하게 뽑아냈고요. 62.21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는 은행에서 많은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금리 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들을 많이 얘기들이 분석이 됐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행 관련 우려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며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50% 정도로 점치고 있으며 6월에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약 36%, 동결 가능성은 56%로 예측하고 있으며 7월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42, 그리고 0.25% 인하 가능성을 약 4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이것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 점이 대형 IT 업체들을 비롯해 성장주들에게는 부담이었는데요.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월의 수정치 103.4 대비 0.8포인트가 증가한 104.2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100.7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향후 경제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보드 측은 3월 들어 미국 경제가 은행 부분의 혼란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또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미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이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올해 1월 S&P 코올로직 케이스실로 주택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5%가 하락해 12월에 0.8% 하락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6월의 정점 이후 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며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5와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8% 상승했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월의 3.7%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지난 3월 20.8%를 정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가 0.1%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전달 대비 하락했는데요. 특히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와 워싱턴주의 시애틀이 1.4% 하락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1.3%, 애리조나주의 피닉스가 1.2% 하락하는 등 서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7.6%와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S&P 케이스실러 측은 모기지 금리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수달간 주택 가격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7개월 정도 밀렸는데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유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연기관 차량과 관련해서 법안 합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EU 27개국 강력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오늘 표결을 거쳐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2030부터 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감축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휘발유와 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유는 합성 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합성 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이것은 독일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인 가운데 독일 측은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 금지 예외를 강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알리바바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지금 재편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를 6개의 독립 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1999년 창사 이래 최대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뉴스로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가 오늘 14.2% 급등한 98달러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설치될 독립 사업 그룹은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타오바오, 티몰, 현지생활, 차이나오,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그룹,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며 이들은 각자 이사회를 설치해
그룹별 경영자 책임제를 시행하며 앞으로 조건을 갖춘 그룹은 독립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리바바의 장융 CEO는 밝혔는데요. 그는 조직을 민첩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경로를 짧게 만들며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취지이자 근본 목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3월 잠정주택 매매, 즉 펜딩 홈 세일즈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2.3%가 감소한 102만 9천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이어지며 신타스코프, HB필러, 페이첵스 잉크, 샘테크 코퍼레이션, 스포츠맨스 웨어하우스, 유니퍼스트 코프, 베린티 시스템스, 블루버드 바이오, 그리고 킹소프트 클라우드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SVB 뱅크를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 그대로 증시에 나옵니다. 독일 그리고 프랑스 0.1%, 영국도 이제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주로 유럽 내에서는 상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원유하고 이제 비철금속의 시세가 좀 회복되면서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주하고 부동산이 좀 약하게 되면서 이 독일의 장기금리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했던 유럽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라크의 공급 차질이 좀 있다라는 걸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이틀째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은행 리스크가 완화가 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유가는 0.5% 상승세 이어갑니다. 73달러까지 회복했고요. 또 그리고 비철금속 시장은 또 이 유가하고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은행 리스크를 좀 더 지켜보고 온다라는 그런 관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으로 8,956달러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약달러 덕분에 좀 더 탄력을 받습니다. 1% 오르면서 1,973달러의 종가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지금 10년물이 4.3, 그리고 2년물 단기물이 11bp 이상 올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